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 운항 관리자의 업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배의 출항 상태, 과승, 과적, 고박 상태 이런 상태들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박 운항 관리자의 업무가 중요한 이유가 이 선박이 출항한 이후에는 안전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배 출항 전에 최종적인 그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박 운항 관리자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물어야 되는 죄책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 운항 관리자는 출항 전 점검 보고서의 확인란에 서명을 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즉시 관할 해양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서 출항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매 분기마다 직무 수행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피고인들은 여객선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해진 해운 측으로부터 허위의 출항 전 점검 보고서만을 제출받고도 아무런 시정 조치 없이 출항 전 점검 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을 해서 세월호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하고, 출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 결과를 허위 작성해서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 및 과적 단속, 운항관리 규정 위반 단속 등 해상교통관리 등 직무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서 그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심에서는 1심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와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일부를 인정했는데요. 그 일부라는 것은 이 세월호에 대한 적재 상태 그리고 고박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고, 한 명에 대해서는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기도 했는데, 청해진 해운 선박 외의 선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해진 해운 선박에 대해서 과승 과적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경과에서 항소심은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서 1심보다 낮은 양형인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서 그 책임이 좀 감경되었는데요. 감경하는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여러 측면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안전 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이 선박 운항 관리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제출받아서 서명을 하고 선박을 출항시키도록 하는 오래전부터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고 그 관행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고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 부분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죄,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요. 모두 그 피고인들의 자신의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니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항변에 대해서 모두 배척하고, 법원의 판단은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모두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봐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의가 없다, 확인 의무 이행을 충실하였고 고의가 없고 한국해운조합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묵인하고 해양경찰청 공무원들도 이러한 업무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고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당시 세월호 출항할 당시에도 고박 상태가 불량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모두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점검 보고서에 서명을 할 당시에도 화물이 적재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청해진 해운 선박 외의 선박과 관련돼서는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되려면 선박이 과적, 고박 불량, 과승, 과적이 등으로 출항 상태가 적절하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점검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한국해운조합과 해양경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어떤 부지, 오인, 착각을 일으켜야지 유죄가 인정된다고 그 요건을 설치하면서 청해진 해운 선박 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 청해진 해운 선박에 대한 출항 전 점검 관련 과승 과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고박 불량에 대한 부분이고, 과승 과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나온 것인데요. 법원은 실제로 선적되었던 화물의 중량을 피고인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화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서 과승 과적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아주 쉽게 무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해진 해운 선박의 과승 과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가정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해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들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여객 운송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큰 만큼 피고인들에게 고도의 직업 윤리와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 피고인들이 기존 관행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선처한 것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관행의 존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이해하고 선처하기 위해서 반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을 택하였다면 더욱 가중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